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64살이 되었네요. 요즘 같은 시대, 우리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퇴직 후의 생활이 아닐까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혹시 모를 실수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자식분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올해 64살입니다. 3년 전에 정년을 맞으면서 33년을 다니던 무역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나가던 모습. 그런데 지금은 그게 꿈처럼 느껴져요. 정말 시간이 빠르더라니까요. 퇴직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꽃다발 하나와 편지 하나를 들려 보내주더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로 남편의 회사 생활 33년 인생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별도로 입금된 통장에는 퇴직금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면서 이제야 평생 일한 보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답니다. 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간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느라 못한 것도 많은데, 이제 이 돈으로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건 정말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아들 결혼도 있었어요. 여보, 신용대출금 3천만 원을 갚았고, 아들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냈어. 이제 남은 게 1억 4천만 원이네. 그래도 꽤 남았네. 우리 생활비는 그걸로 조금씩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투자를 해볼까? 요즘 부동산이 다시 오른다더라고. 아는 사람 통해서 괜찮은 아파트 하나 봤는데 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퇴직을 했는데 바로 투자라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안정이 아닌가? 하지만 남편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가격도 보고 어느 지역인지도 보고 전세가율도 계산했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어? 하고 물으면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해야지. 퇴직금에만 의존할 순 없잖아. 남편은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회사원으로만 살았지.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도권 땡땡시에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전세금을 끼고 샀는데 차액 1억만 넣었어. 이 지역 금방 오를 거야.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뭐라고? 당신이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했다고? 우리 돈인데? 괜찮아. 전세금을 끼고 샀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내지도 않고 나중에 팔 때 남는 장사지. 걱정하지 마. 당신 지금 은퇴한 거 알고 있나? 월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 전세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 말을 하자 남편이 입을 닫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석 달쯤이 지났어요.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집값이 오르내리는지 확인만 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답니다. 퇴직금 2억 원. 여기저기 나가고 남은 현금은 4천만 원. 그건 정말 평생 일한 대가였지만 동시에 이 돈이 사라지면 다시는 모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제 가슴 깊이 내려앉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기다림이 1년 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를 말이에요. 퇴직하고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전세금을 끼고 샀으니까
당장 돈이 나갈 일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매일 시세표를 보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퇴직 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고 하면 그건 안정적인 생활비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전세로 돈을 받은 상태라 월세 수입도 없었어요.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계속 줄어들고 남은 돈은 자꾸만 얇아졌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월급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 있어? 이 돈으로 2년, 3년은 버티겠지만 그 다음은 어쩌려고?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뭐 하고 살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년에 또 오를 거야. 지금은 잠깐 조정기일 뿐이야. 그때 저는 몰랐어요. 남편의 그 말이 희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주문이었다는 거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세입자가 나간대. 뭐?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 집값이 떨어지니까 세입자가 다른데 전세가 싼 데가 있다고 그리로 옮긴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전세가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야.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전세금, 차액을 우리가 돌려줘야 한대. 그 순간 제 머리가 하했어요. TV에서만 듣던 역전세.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닥쳤던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돼?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5천만 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걸 지금 어떻게 돌려줘?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마련해? 남은 퇴직금이 4천만 원 있고, 당신 비상금 통장에서 1천만 원만 빌리면. 뭐라고? 당신이 말이야. 그 집 하나 사자고.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붓고 이제는 내 비상금까지 써야 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화나고 답답하고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TV 앞에 앉아만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계속 집값 하락 뉴스만 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가계부를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30년을 일해서 이렇게 되려고 일한 건가? 이게 노후라고? 그 일이 있고 몇 날 뒤였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전세금을 송금을 위해 계좌이체 한도를 증액해야 했거든요. 창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행원이 말해줬어요. 요즘 이런 일 많아요. 퇴직하시고 전세를 끼고 주택 산 분들 전세금을 돌려주느라고 정말 힘들어하세요. 많은 분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거의 다 나갔고 이자도 부담이 되고 은행원이 뭔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현금 흐름부터 만드셔야 해요. 퇴직금은 투자 돈이 아니라 생활 기반 자금이니까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돈도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현금 흐름. 그 단어가 그날부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해. 공부? 나 이제 환갑이 넘은 노인인데? 그래. 재테크, 세금, 연금, 이런 것들. 당신이 은퇴했다는 건 돈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돈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야.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인정해야겠어. 퇴직금이 열매가 아니라 줄기였다는 걸. 열매는 따먹으면 끝이지만 줄기는 가만히 있으면 마르는 거니까.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작은 희망으로요. 돌이켜보니 그 역전세 사건은 우리 부부에게 두 번째 퇴직이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첫 번째 퇴직은 그냥 이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퇴직은 달랐습니다.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퇴직금은 한순간의 보너스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속도, 조절 장치라는 거려. 그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견디려면 그보다 빠르게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여기서 배워야 해. 진짜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 대신 노트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퇴직자 IRP, 세금 절세, 현금 흐름, 자산 이런 영상들을 틀어놓고 저랑 함께 메모를 정리했답니다. 은희야, 들어봐.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합쳐서 연 2천만 원. 그리고 임대 수입 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라래. 그럼 세금이 덜 나간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도 그 목표를 세우자. 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만들어 보자. 이자랑 배당으로 2천, 임대로 2천이면 세금 부담 없이 연 4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네. 그때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실패를 인정하니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월급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무역회사에 전화를 해볼까? 계약직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예전거래처에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 부장님, 저희 이번에 수출 서류 정리하는 계약직 구하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 전화 한 통으로 남편은 다시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셔츠를 다려 입는 남편의 모습이 오랜만에 익숙했어요. 출근길에 나서는 남편을 배웅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하니까 나도 다시 살 것 같아. 남편은 웃었어요. 월급은 예전 절반도 안 돼. 200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되네. 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네. 이것저것 공제하고 매달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생활비에 보태고 나면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돈 중 30만 원을 IRP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주는 월급이야.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저는 자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퇴직금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이제야 비로소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하고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다짐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오르내림을 쫓지 말고 흐름을 만들자. 돈이 들어오는 흐름 말이야. 그렇게 다짐한 지 몇 달 뒤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부동산을 살펴볼까? 하지만 이번엔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월세 수입이 나올 만한 곳으로 말이야. 처음엔 놀라기도 했지만 남편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욕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첫 아파트가 가격이 회복되어서 조금 올랐어. 차익으로 2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 거기에 역전세로 돌려받은 5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7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생겨 공인중개사의 안내를 받았어요. 이 집은 매매가가 2억 원이고 보증금 5천에 월세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 60만 원이면 연 720만 원이지. 배당금 합치면 생활비에 조금 보탤 수 있겠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을까? 또 실수하면.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다르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야. 오르지 않아도 괜찮고 떨어져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잖아. 우리가 원하던 흐름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로 배웠다는 거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퇴직 후 3년 만에 다시 부동산을 사는 거였지만 이번엔 이유가 달랐어요.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흐를 것 같아서였거든요. 투자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이 우리 통장에 들어왔고 그 달부터 매달 6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남편은 그 입금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은희야, 이 문자 봐봐. 입금 60만 원. 이게 우리 돈이야. 1년에 7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던 흐름이야. 오르내림을 보지 말고 들어오는 돈을 보자는 거. 남편이 월세 수입을 안정시킨 뒤 이번엔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나도 돈이 일하게 해보고 싶어. 처음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PR, 배당 성향, 시가 배당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매일 새벽 4시간씩 공부하다 보니 조금씩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축한 2천만 원으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큰 수익은 바라지 않아. 꾸준히 나오는 돈이면 돼. 통신사, 은행, 발전회사 변동은 적지만 매해마다 배당을 주는 곳들을 골랐어요. 처음 배당금 8만 원이 입금됐을 때 금액보다 그 알림 문자가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내가 이제 돈을 버는 중이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제 나도 월세는 없지만 배당 월급이 생겼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는 거네.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였지. 그 순간 퇴직 후 처음으로 미래가 조금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 60만 원, 대당금 15만 원, IRP 저축 30만 원. 이 작은 흐름들이 우리 통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예전엔 퇴직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습관이 우리의 기회가 된 것 같아.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대신 우리가 남았잖아.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돈 덕분에 이야기하게 됐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월세 60만 원 입금. IRP 자동이체 완료.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 역전세로 무너진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작은 현금 흐름이지만 그 흐름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퇴직금이 사라진 지 3년. 우리는 한 장의 종이에 다시 목표를 썼어요. 2028년까지 월세 수입 120만 원, 대당 수입 120만 원 달성. 현실적이었지만 충분히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이후 우리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남편은 출근 전 IRP 계좌를 확인하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주식 배당 일정을 캘린더에 적었답니다. 월세가 입금되면 둘이서 작은 축하를 했어요. 오늘도 잘 흘러가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누군가는 모를 거예요. 남편이 어느 달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임대소득, 배당소득 합쳐서 120만 원 들어왔어. 오, 그럼 이제 목표의 절반은 넘었네? 응. 그리고 세금은 분리과세니까 부담도 없고. 저도 웃었어요. 이제 당신이 숫자에 밝아졌네.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어려워.
근데 이제 그 숫자 뒤의 의미를 알았거든. 무섭지 않아. 한때 퇴직금으로 위태로웠던 남자가 이제는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요.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당신이 버티는 힘이에요. 버티려면 오르내림보다 흐름을 봐야 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참 대견했어요. 저녁이면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때 그 아파트 기억나? 어떻게 잊겠어. 은퇴하고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 아니, 최대의 수업료였지. 저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 실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남편이 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맞아. 인생은 평생 시험이고 퇴직금은 그 시험의 첫 문제였던 거야. 창밖에는 늦은 봄바람이 불었어요. 달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그 돈이 남긴 교훈은 통장보다 깊이 새겨졌어요. 돈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다. 준비가 없을 때만 불안해지는 존재다. 그걸 깨달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알림을 급여 명세서처럼 소중히 여겨요. 오늘도 들어왔네. 내 월급날이야.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두 번째 퇴직금이야.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칩니다. 커피향이 퍼지고 남편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요. 통장에는 월세 입금 문자와 함께 IRP 자동이체 완료라는 알림이 떠요. 여보,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 그럴 수밖에. 이제 통장을 열면 불안하지 않거든. 남편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월세 수입, 배당금, 예금이자, 그리고 IRP 잔액.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나같이 흐르고 있는 돈들이었어요. 만약 당신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퇴직금은 한때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인생의 입장료예요. 그 돈으로 한탕의 투자를 꿈꾸지 마세요. 대신 작은 흐름을 만드세요. 월세든 배당금이든 작은 이자든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거예요. 우리는 퇴직금 2억 원을 잃었지만 대신 배웠어요. 돈을 지키는 습관, 현금 흐름의 의미, 그리고 함께 배우는 기쁨을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매달 60만 원의 월세와 15만 원의 배당금이 우리 통장에 들어와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흐름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마지막 퇴직금의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월세 60만 원 입금, IRP 자동이체 완료.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퇴직금으로 시작된 불안한 시간은 이제 평온한 일상의 박자가 되었다. 돈은 여전히 크지 않지만 그 흐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퇴직금이 사라져도 배운 것은 남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있으면 희망도 있습니다.